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라고 하는 손튼 와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소설가이자 희곡가인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퓰리츠상을 2번을 수상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연도는요 1927년에 출간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저는 이분을 알게 된 게 20대 때 우리 엄내라고 하는 연극을 보면서 이제 이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분이 퓰리츠상을 수상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연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연극이 될 수 있네. 마치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쨌거나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페루에 리마와 쿠스코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산 루이스 레이라고 하는 다리인데 산은 우리가 이제 성자 뭐 세인트 이 말이잖아요. 루이스라는 말은 루이 9세 프랑스 왕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성자이기도 한 루이 9세를 기리는 다리가 이제 남미 페루의 리마와 쿠스코를 잇는 다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다리가 정말 잘 사람들이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리를 지나가는 이제 마차가 떨어지면서 5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소설이 쓰여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리마와 쿠스코를 잇는 큰 길에 놓여 있었고 이 다리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며 허우적대는 개미처럼 보이는 5 형체가 그 아래의 골짜기로 내던져졌다. 여러분 뭐 상상되는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10년 전에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언론에서 대두되는 거는 인재인가 천재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 어떤 신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심 안도하며 왜 안도하죠? 우리가 아니니까요. 내 본인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게도 그 순간 다행이야 나는 아니라는 것으로 굉장히 안도하잖아요. 내심 안도하며 10분만 늦었다면 나도 라고 혼자 말을 했겠지만 주니프 수사에게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왜 하필 5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주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인간의 삶에 어떤 패턴이 있다면 갑자기 중단된 저들의 삶 속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임이 분명했다. 우리는 우연히 살고 우연히 죽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살고 계획에 의해서 죽는 것일까? 주니프 수사는 그 순간 대기를 가르고 떨어진 그 5명의 숨겨진 삶을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떠난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건들이 생기면 여러 각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관찰을 하겠죠. 그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거나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이 각각의 시점 각각의 관점에 의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니프 수사라고 하는 가톨릭 수사가 이분들의
조명을 하게 됩니다. 5명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죽은 한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분은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척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문장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온갖 색깔의 사랑을 표현할 만큼 광대했지만 그 안에 폭압적인 그림자도 없진 않았으며, 결국 자신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딸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비열한 굴레에서 벗어나길 갈망했지만 딸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분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엄마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2번째 장에서 이제 누가 5명 중에 1명이 또 되냐면, 쌍둥이 형제가 5명 중에 1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는 사랑에 관한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발견했다. 가장 완벽한 사랑에서조차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다. 누가 덜 사랑하는지, 누가 덜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상대방이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또 이제 5사람 중에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피오 아저씨라는 분이 이제 어떤 배우를 굉장히 서포트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또 어떤 그 삶을 이렇게 대리만족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프 수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니프 수사가 이끌어낸 기납적 결론들을 굳이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다. 그는 그 사고에서 악한 사람에게 파멸이 닥친 것과 선한 사람의 이직 천국의 부름을 받은 것을 모두 보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향한 객관적인 교훈으로 오만함과 부유함이 저주받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리마의 교화를 위해 겸손함이 최고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니프 수사는 자신의 추론에 만족할 수 없었다. 몬테마요로 후작 부인의 탐욕의 괴물이 아니고 피오 아저씨가 방종의 괴물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의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잘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되어질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고 그 5명에 대한 기억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한동안 사랑받다가 잊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랑의 충동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랑으로 돌아간다. 사랑을 위해서는 기억조차 필요하지 않다. 산 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땅이 있고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오직 사랑만이 의미를 지닌다. 오직 사랑만이 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사랑만이 남는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내서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는 하루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삼이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